안녕하십니까. 2주차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내용입니다. 4차 혁명 시대의 다양한 어떤 그 기술력 발달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사업 전략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걸 한번 이 학기 한 학기 동안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반에 4차 혁명 시대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되어 있는 사례가 일부 나오고, 그 다음 비즈니스 모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소개를 하고 파트 1, 파트 2, 파트 3, 파트 4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이고요. 강의 세부 내용입니다. 강의 오프닝이 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란, 비즈니스가 뭐죠? 사업이죠. 사업인데 정의를 한번 내리고 비즈니스 모델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한 이유, 왜 이게 필요한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방법,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지 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고객의 문제 발견, 두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고객의 가치 제한 작성법. 그래서 이 파트 1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되었는데요. 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력 보면요, 핵심 키워드가 AI,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을 통한 다양한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사업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사물 인터넷 그러면 집에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냉장고나 어떤 CCTV나 이런 기능을, 그죠?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작동시키고 가동시키는 걸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이 더 발전되면 로봇의 등장으로 우리의 생활이 더욱더 편리해질 수 있겠죠. 자, 클라우드는 말 그대로 새로운 저장 공간, 많이 들어간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뭐가 있을까요?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를 취합해서 어떤 카테고리를 묶어보면 어떤 조직이 나오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업을 일으키거나 대비책을 세우거나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빅데이터는 이 인공지능이나, 그죠?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기술력 발달로 이 빅데이터가 가동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업을 일으키면 우리가 어떤 사리 판단을 내릴 때 그 정확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것이 주식을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예로 보면 대형 할인마트에서 고객이 주로 어느 요일,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어느 요일을 제일 안 오느냐, 그날을 이벤트성으로 잡아서 그날 고객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전략도 빅데이터를 통해서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고객이 오면 어떤 제품을 가장 많이 구매를 하느냐, 그러면 그 제품을 잘 보이는 곳에 진열을 해놓을 수도 있겠죠. 그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제품의 진열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어떤 제품을 사면 어떤 제품을 같이 사더라, 끼워서 사더라 그러면 그 제품과 동일하게 진열을 해놓으면 훨씬 더 고객이 이쪽 대형마트는 가면 좀 편리하구나 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이 그런 식의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업을 일으키거나 편리성을 도모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할 거고요.
자, 이 모바일을 통해서 우리가 모바일의 가장 혁신은 뭡니까? 모바일에 뭐 사진을 찍는다, 뭐 음악 MP3 음악을 듣는다, 이 정도까지는 크게 뭐 이슈가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인터넷이 들어옴으로 해서 사실은 집에 가서 데스크탑에 그죠?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복잡했는데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보고 그죠? 그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양한 홈쇼핑부터 시작해서 이 거래가 쉬워지는 거죠. 내 손 안에 뭡니까? 제품을 공유해서 상품화 시켜서 내가 제품을 일으키는 생산자에서 소비자 동시에 가능하게끔 만든 게 이 모바일을 통한 사업 비즈니스가 되겠죠. 자, 이런 걸 놓고 볼 때 우리가 앞으로 이 많은 다양한 게 있지만 이 모바일을 이용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은 끊임없이 확대되어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걸 좀 세분화시키면요, 사물 인터넷, 사물의 센스 부착, 네트워크를 통한 실시간 데이터 통신, 그죠? 이걸 통해서 스마트 공정부터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도요, 그죠? 그 기온 변화에 맞춰서 안에 실내 온도가 자동으로 작동이 되거나 또 그 물이 그죠? 이게 분사가 되거나 다양하게 그죠? 비닐하우스가 덮여지고 뭐 그죠? 벗겨지고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또 자동으로 하거나 이런 센스 이미 그죠? 농촌에도 사업이 다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공학의 생물학적 구조 적용, 적응성, 뭐 유연성 향상이고요. 그다음에 3D 프린트, 그죠? 이 프린트를 이용한 이 3D 프린트 기술이 뭐 다양한 뭐 사물을 이렇게 복제해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인공 심장, 인공 기능, 인공 장기까지 이렇게 만들어내는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그죠? 사고나 인간의 학습을 또 인공지능으로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죠? 통일한 이런 어떤 가상을 통해 그 사물을 이용한 인공지능.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옷을 이제 사러 가는데 직접 그 매장을 가서 옷을 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가상으로 나의 신체 사이즈나 모든 걸 집어넣어서 이 가상 나의 그죠?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서 옷을 입혀보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옷을 구매할 수도 있고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기능까지. 아무튼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기술력은 발전하는데 이 기술력을 따라가지 못하면 직업군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4차 혁명 시대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용어가 융합과 소통이란 말을 내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융합과 소통인데요. 융합에 관련되어서 다양한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좀 먼저 앞서 소개를 좀 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 수업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을 작성해서 캠퍼스를 작성해서 이걸 한번 발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일단 나와야 됩니다. 그 아이디어를 잡아내야 되는데 아이디어를 처음부터 이렇게 막 끄집어내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겠지만 그 고객의 문제,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 솔루션, 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면 쉽게 우리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다양한 융합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진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융합 형태, 제품과 제품이 융합하고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하고 서비스와 서비스가 융합을 한 상태인데요. 자, 우리가 하나씩 보면 제품과 제품, 자, 복합적으로 보면 프린트 복합기. 자, 프린트에서 뭐가 많이 추가됐습니까? 프린트 그냥 그죠? 복사를 한다 했는데 거기다가 팩스 기능, 그죠? 전화 기능 이런 게 다 합쳐져서
어떻게 보면 더 편리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합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안에 전화 기능만 있었는데 카메라, PDA, 모바일, 뭐 앱 등 다양한 그죠? 이런 뭡니까? 제품이 이렇게 합쳐져서 새로운 융합 서비스 형태가 된 거고요. 레건 어치비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의학 관련 쪽인데요. 체열이나 분석, 진단 등 이렇게 의학 관련 쪽의 융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품과 서비스는 어떤 제품의 서비스 기능이 추가되어서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진 케이스인데요. 정수기를 그냥 물건 팔면, 오프라인에 팔면 그냥 제품이겠지만 정수기에서 어떤 서비스 기능이 들어가는 거죠. 정수기가 금액이 보통 100만 원 넘고 또 부정은 200만 원 넘는데 그 한 번에 어떤 목돈을 주고 서비스를 이제 제품을 이렇게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뭡니까? 정수기의 판매 방식을 새로운 서비스를 적용하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여기 보면 정수기 렌탈. 정수기를 빌려라. 그리고 몇 년 쓰면 정수기 당신 거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이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 렌탈이 보통 이제 뭐 자동차 렌탈은 있었겠지만 이 정수기 렌탈은 없었겠죠. 그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이 정수기에 또 새로운 서비스가 붙은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매달 2만 원, 3만 원 내는 것도 사실 부담스럽다 이런 또 고객이 있으면 또 카드하고 연동되어서 카드를 30만 원, 60만 원만 써주면 카드의 어떤 수수료의 어떤 마진을 이게 포인트로 이렇게 해서 정수기 그죠? 렌탈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정수기를 공짜로 쓰고 카드를 이렇게 매출을 올려주면 정수기를 공짜로 이렇게 빌려 쓸 수 있는 또 빌려서도 일부 조금만 돈을 내는 그런 어떤 상황도 되고요. 그 다음에 책이 그죠? 이북 전자책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그죠? 이 책이 전자책으로 만들어짐으로 해서 볼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제품과 서비스 그죠? 스크린 골프 자 원래 골프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필드에 나가서 쳐야 되지만 그죠? 이게 스크린으로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진 거 다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와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은행들에서 원래 은행과 보험회사가 따로 있었는데 은행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은행에서 이제는 보험 상품을 같이 팔죠. 그죠? 심지어 카드도 만들어 팝니다. 카드에서 따로 있는데 은행 직원이 카드 하나 만드시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제안을 합니다. 때로는 좀 귀찮기도 한데 아무튼 이런 바캉슈란스 보험과 결합한 거죠. IPTV가 뭡니까? 인터넷과 TV의 결합으로 새로운 어떤 할인 정책을 그죠? TV만 보지 말고 집에 있는 인터넷하고 결합해서 통신사를 같이 연결하는 LG 통신사하고 LG 휴대폰 같이 결합을 하면 할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또 집에 있는 휴대폰을 그죠? 집에 있는 TV를 내가 쓰고 있는 통신사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내면 매달 8,000원씩 이렇게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할인 안 받는 것도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랫동안 지속돼서 장기 고객이 되면 포인트를 또 줘서 또 물건 산다 할인을 해주죠.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던 가상 피팅 이런 것도 서비스와 서비스 옷을 우리가 구매하는 데 있어서 그치? 서비스와 서비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플러스를 통해서 제품이 이렇게 나오고 그 제품이 나옴으로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걸 또 너무 많이 복잡하게 있는 것을 뽑아서 하나를 또 전문화시키면서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분식점에 가면 다양한 제품이 있겠죠. 다양한 제품,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 떡볶이도 있고 김밥도 있고 안에 우동도 있고 이렇게 많은 게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를 딱 뽑아서 오뎅 전문점 아직 없잖아요. 오뎅 전문점 없죠. 우리 집은 다양한 오뎅을 전문으로 해서 오뎅을 상품화해서 팔겠다. 이렇게 하면 오뎅 전문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를 뽑아서 전문화시킬 수도 있고
그죠? 백화점에 아주 많이 복합적으로 파는 어떤 제품을 하나를 그죠? 이렇게 꼽아서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 많이 하고 있는 게 융합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플러스 시켜서 프랜차이즈 하는 걸 봤어요. 예를 들면 쭈꾸미를 먹으러 갔는데 쭈꾸미를 먹고 나면 쭈꾸미하고 플러스 시키는 게 뭐냐면 쭈꾸미하고 피자, 쭈꾸미하고 피자 전혀 맞을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팔고 있죠. 팔고 있습니다. 쭈꾸미와 피자를 같이 먹게 한다. 쭈꾸미가 좀 매웠다면 피자를 통해서 그 매운맛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개념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술도 마찬가지겠죠. 술도 맥주 전문점이 있다가 맥주하고 또 다른 게 붙을 수 있는 거고요. 그죠? 네, 이런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델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고객의 어떤 문제 해결, 고객의 편리성, 고객의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어떤 시작에서 바로 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내가 좀 불편했던 점, 그런 점에서 왜 이게 불편한 점이 개선이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점이 개선이 안 될 때 내가 한번 그런 점을 개선해 볼까 해서 어떤 앱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그 불편한 점을 찾아서 자꾸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공유죠. 우리가 보통 뭘 배운다 그러면 돈 내고 학원 가서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건데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써먹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공유해보자. 그래서 공유하면서 상품화 시키고 그 속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이익을 취하는, 이익을 내는 그런 어떤 마케팅 전략도 참 많이 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죠? 복사기가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이제 제가 복사를 많이 해서 사장님을 만나보면 이 복사기가 되게 비쌉니다. 한 2천만 원씩 한대요.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그러면 이 처음에 더 비싼 것도 많고요. 자, 근데 이 복사기가 새로 나온 그 신제품을 쓰고 싶어도 그 복사집 그 사장님들이 부담스러워서 못 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임대를 해주는 거죠. 임대를 통해서 그죠? 매달 얼마씩 갚아 나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는 이제 복합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합기를 이제 빌려주는데 복합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잉크가 들어가죠. 복합기는 정말 저렴하게 해놓고 잉크는 비용을 비싸게 했죠. 그렇게 해서 복합기를 아주 저렴하게 5만 원 내주면서 그죠? 한때는 그 잉크비를 몇만 원씩 이렇게 팔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죠? 제가 파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사서 썼었죠. 그러다가 이제 잉크를 통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죠? 잉크를 아는 사장님은 잉크 공장을 차려가지고 아예 이런 복합기 기능을 그죠? 다 이제 병원이나 그죠? 유치원이나 이런 많이 복사를 하는 공간에 다 공짜로 배부를 해놓고 잉크 비용만 받는다는 식으로 매달 그죠? 또 거기서 종이 비용만 받는다는 식으로 종이도 또 매출을 내고 또 잉크 비용도 매출을 내고 복합기는 공짜 그죠? 이런 식으로 임대를 하는 그런 공간도 많습니다. 사업도요. 자, 그래서 고심 끝에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한다 했는데 비즈니스 모델 수정 일시불 제품 판매에서 리스를 도입하여 매출을 고속 성장시켰다. 시장의 반응에 따른 빠른 비즈니스 모델 수정이 성공 비결이다. 그래서 이미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창안할 수도 있고 여기 말대로 이미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새롭게 그 내용 일부를 고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추가해서 사업을 더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안마의자, 정수기, 공기청정기 전부 다 임대를 해주고 또 매달 얼마씩 할부로 하고 카드 제휴해서 또 할인해주고 이런 다양한 서비스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 상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업 계획서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가 뭔가? 비즈니스 모델이 먼저인가 사업 계획서가 먼저인가 뭐가 먼저일 것 같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이 먼저겠죠.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데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가 없는 거죠. 사업 계획서 안에 가장 핵심은 또 뭡니까? 바로 아이디어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핵심은 아이디어인데 그 아이디어가 바로 고객한테 가치를 부여하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이 돼야 되는 거죠. 문제 해결 능력이 돼야 되는 거죠. 아무튼 사업 계획서하고 비즈니스 모델은 한약에 다릅니다. 그죠? 말 그대로 사업 계획서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마케팅이나 재무나 이런 관련되어 있어 인적 자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항목에 내용이 나온다면 상품 분석이나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면 그죠?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지 그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운영을 어떻게 할지 운영의 핵심 자원은 뭐고 핵심 구조 기술은 무엇인지 그리고 협업할 사람 누가 있는지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까지 일부만 다 하고 바로 사업 계획서로 다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전 단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즈니스 모델을 배웠다면, 그죠? 캐시 클래스 과목을 들었다면 다음 이제 교양 과목으로 여러분이 창업과 경영을 들으면 이제 사업 계획서를 딱 작성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캐시 클래스 배웠던 이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보는 단계까지 가보면 금상첨화겠죠. 여러분 바로 그냥 나중에 사업을 바로 할 수 있는 그 영역까지 기초습니다. 그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전국 경진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면 돈도 많이 그죠? 네, 상품으로 줍니다. 자, 아무튼 사업 계획서 및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에서 사업 계획서가 이렇게 넘어온다는 거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했고요. 자,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란 뭔지 한번 다시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비즈니스가 뭐냐? 봤더니요. 어떤 가치를 어딘가에 조달, 어떤 가치를 어딘가에 조달, 창조하여 누군가에게 제공함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다. 한마디로 가치를 부여해서 한마디로 원재료에서 어떤 가치, 제조를 통해서 그죠? 더 고객한테 편리하게 뭔가 제공하면 그게 비용을 지불하고 그죠? 하면 이제 기업자의 창업자 입장에서 수익이 되니까 수익을 얻는 거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일 일정한 목적과 계획, 목적이 있겠죠? 수익 창조 이익이니까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 목적은 그래서 어떤 걸 만들고 그걸 어떻게 팔 건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없다. 그죠? 네, 어떤 걸 만들어서 어떤 걸 팔 것인가.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팔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모델이 붙었습니다. 모델. 그래서 모델이 붙다 보니까 어떤 상품을 누군가에게 어떤 방식으로 판매할 것인가를 정리한 사업의 기본 설계도다. 사업 계획서는 아니고 사업 계획서 전 단계의 어떤 한마디로 이게 수익이 제대로 날 수 있는 설계도인지를 알아보는 단계까지 되겠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고객의 가치를 제안하는 그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란 그래서 돈을 버는 과정에서 어떻게 제품을 만들고 팔아서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고 돈을 버는 메커니즘이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정리에 맞겠고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하여 구성 요소와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이다. 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의 조직이 어떻게 가치를 포착하고 창조하고 전파하는지 그 방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정리가 나옵니다.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구조, 프로세스, 시스템을 통해 실현시킬 수 있는 전략적 정사진이다. 한마디로 조직의 구조를 바꿀 수도 있고 새로운 과정, 시스템을 개발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시스템 뭡니까? 어떤 하나의 그 틀을 완전히 바꾸는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 예를 들면 하나의 글맞게 예를 들면 맥도날드를 예를 들까요? 자,
여러분 부모님이 만든 햄버거하고 맥도날드에서 만든 햄버거하고 어느 게 맛있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머니가 정말 햄버거를 만들 줄 모른다. 그러면 뭐 맥도날드 햄버거가 맛있겠죠. 하지만 부모님이 정성 들여서 정말 음식을 조금 할 수 있다면 집에서 손수 수제로 만든 햄버거 헤드에 그죠 이런 다양한 소스가 들어가서 햄버거를 만들면 훨씬 더 햄버거가 맛있습니다. 실제는. 그런데 중요한 건 햄버거가 맛있다고 해서 이 수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햄버거가 아무리 그 수제로 만드는데 그 과정이 복잡하거나 좀 이게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많이 만들어내지 못해서 수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맥도날드는 말 그대로 햄버거를 못 만드는 데가 있었겠습니까? 햄버거를 만들기는 만드는데 간단하면서 맛있는 햄버거를 쉽게 소비자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한 거죠. 그게 바로 프랜차이즈입니다.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어떤 뭐 학습 툴이 됐든 뭐 우리가 김밥이 됐든 김밥 마찬가지죠. 김밥이 여러분 부모님 싸움에 더 맛있지만 김밥 관련된 그죠? 다양한 업체가 있죠. 네, 그 업체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 보면 보통 김밥의 레시피가 딱 정해져 있어요. 맞죠? 죽집도 마찬가지. 번죽도 나와 있지만 그 죽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시스템. 그래서 시스템은 딱 세 가지의 전문 키워드가 있어요. 뭐냐면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입니다. 시스템이라는 건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 시킬 수 있는 기술만 있다면 편리하겠죠.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큰 걸 업체를 운영하는데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작은 규모를 운영하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장사와 사업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장사는 어떤 사람이 그죠? 모두 다 인력이 투입되어서 좀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서로 중복되게 일을 하는 사람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고 사업을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딱딱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서 각 파트별로 맡은 역할을 해주면 그 운영 시스템이 아주 잘 돌아간다. 그래서 사업 비즈니스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장사를 하지 말고 사업을 해라. 그 말은 곧 좋은 시스템을 확보하라. 이런 말과도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그걸 통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래서 사업을 일으켰는데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많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걸 내가 프랜차이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왜냐면 프랜차이즈 장점이 뭡니까? 사업을 일으켰을 때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을 일으켰을 때 그에 대한 로열티를 받거든요. 그냥 내가 단순히 여기서 제품을 만들 수가 있지만 여러 곳에서 사업을 일으켜서 그에 대한 로열티를 내가 받으면 이거는 사업 규모가 개인 사업에서 법인 사업으로 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맥도날드가 그냥 뭐 미국에서 만들고 끝난 지 왜 전 세계적으로 퍼졌겠습니까? 그게 바로 프랜차이즈의 힘입니다. 그죠? 네. 그렇게 넘어간다는 시스템으로. 자, 원래 우리나라에 처음에 프랜차이즈 사업이 들어왔을 때 사기꾼이라고 해서 못하게 막았다는 거 아십니까? 네, 지금은 보편화됐겠지만 그만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처음에 하는 그 자체가 사실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 그게 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죠? 네, 남을 완전히 사기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대 8의 법칙. 이 시스템은 좀 말이 길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그 자체가 2대 8의 법칙이거든요. 20%의 노력으로 80%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지 못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없거든요. 예. 이왕이면 그 아이템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제품화 시켰을 때 소비자의 가치를 부여되고 많은 사람한테 가치를 부여해서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작성 이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쉽게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아예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 있는 그 사업 안에 하나의 사업 아이템을 또 그 제품의 마케팅 전략을 또 새로운 어떤 패턴을 만들어내는 어떤 개선책, 부분 변경, 완전히 변경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 새로운 전략을 수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이유가 뭔가? 왜 만들어야 되는가? 이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이유가 사업을 준비할 때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 중요합니다. 고객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래서 고객의 문제가 뭔가? 고객의 문제. 여러분 엄마 아빠가 어떤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 안에는 반드시 비즈니스가 있다는 거예요. 네, 사업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 가치를 제공해서 자, 나야 해결하고 그러면 수익이 발생했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작성한다. 두 번째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탄생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 여러분,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맞죠?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낸다. 얼마나 이 사회에 공헌한 활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틈새 시장, 앞서 블루오션 배웠는데요. 블루오션 틈새 시장을 개척하여 기업의 매출 규모를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부분 변경일 경우에는 하나의 블루오션을 찾아내는 겁니다. 좀 그렇게 봐요. 그렇죠? 자, 아무튼 다양한 어떤 제품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마케팅 전략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 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책을 저술하지만 책을 쓰는 그 자체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의는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 강의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들면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죠. 이것도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인 겁니다. 그냥 오프라인에서는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지만 온라인은 다시 보고 다시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사업을 일으킨다면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는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뭐 유튜브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건 없지만 제가 그 전에 처음으로 했던 게 뭐였냐면요. 오프라인 강의를 많이 하다가 제가 만든 게 뭐였냐면 테이프, CD를 만들었던 거예요. 지금은 테이프 CD 구매가 멈췄지만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를 매번 하면서 한 번으로 일회성을 끝날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이 강의를 분야별로 세분화시켜서 한번 제작을 해보자 해서 테이프 두 개, 그죠? 테이프 두 개와 그 다음에 지금도 네이버에 치면 제 이름 치면 그 테이프 다른 데 상품은 없습니다. 다 팔리고요. 다 팔렸습니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CD를 14개. 그러니까 총 강의 내용을 14개, 16개를 만든 거예요. 16개를 판매해서 제가 그 제작하는데 비용이 얼마 안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찍었기 때문에 제작하는 데는 얼마 안 들었는데 그때 수익이 괜찮았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틈새 시장을 노려서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도 많은 아이템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럼 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꼭 어디에 취업을 하고 뭐 어떤 그 사업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는 직업군에 너무 이렇게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그러니까 뭡니까? 페이스북 창업자, 그죠? 그런 어떤 페이스북이 만들어지면서, 그죠? 마크 주거겁니다. 그죠? 그 속에서 비즈니스 모델, 유튜브의 비즈니스 모델, 뭡니까? 유튜브의 비즈니스, 유튜브 우리 광고를 그냥 이렇게 보면 광고 수익을 보잖아요. 처음에는 광고 안 달렸죠. 처음에는 유튜브를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유튜브 참 잘 만들어놓고
고객한테 무한히 뭔가를 제공해 주는구나, 참 좋은 것이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객이 많아지니까 그 속에서 많은 사업자들이 나 여기 홍보를 하고 싶다고 새로운 홍보 전략을 이렇게 자꾸 하니까 거기서 이제 홍보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진 거죠. 아무짝에도 모르겠습니다. 구글에서 유튜브를 이렇게 사들여 올 때 처음부터 그런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사는지 안 사는지 안 보여요. 나중에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광고를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자들이 와서 광고를 해달라고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